이건 100% 제 개인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당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 대표고 비례 2번이면 남자 1번인데요. 사실상 남자 1번 비례대표 나간 거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네.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 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셔와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전권을 드렸고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는 것 바로만 해도 예.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예.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 생사여탈권은. 그렇죠. 예, 그건 푸대접을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 정도 기여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 같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좀 경제민주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당시에 호남 같은 데서는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죠, 호남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민심도 안 좋고 당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나 간부들 중에도 제발 저분 호남 좀 못 내려오시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선거 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거 실패구나, 우리 완패하겠구나 이러고 거의 짐 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는 그랬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선거 지휘를 한 게 효과적이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본인이 이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그 정부 여당 박근혜의 실망한 표가 반사이익으로 온 것이고, 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의당에게, 우리보다 훨씬 당세가 작았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진 것만 봐도 네. 그 당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은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하나 실제로 총선 이틀 전쯤에 참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 쌀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공당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면 진짜로 탈당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안 하기 때문이다. 예. 남의 공약을 써준 걸 읽는 사람은 안 된다. 아마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탈당하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네.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같은 당 사람들 또 타당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자, 뭐 이런 거는 중요하다 이러고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셨거든요. 또 이번에도 뭐 촛불 시위 나오고 뭐 이렇게 탄핵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뭐 국난이 코앞에 다가온다 뭐 어쩌고 하면서 이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대충 덮으라는 식으로 투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개혁을 안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당하는 이유가 결국은 본인이 출마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뭐 장담을 딱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그런데.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신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뭐 독자적으로 가보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당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당의 입장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의 묶음을 시도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다른 정당을 묶어서 거기에 대표 주자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싸워야 될 대선에서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셈이죠.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예. 아니 반기문 총장처럼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분도 그걸 못했는데 이분은 뭐 전혀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뭐 이분이 과거의 이력이나 성향을 봐도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생각할 때 뭐 통합이라든가 화합, 희생
뭐 이런 것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최고다. 나를 무조건 따르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을 따를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직접 선수로 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이제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 주자로 출마하실 거라고. 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 하면 자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도 친하잖아요. 친한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이 직접 나올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이미 하고 계셨다. 그때 9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월 초에. 그 이후로 쭉 들은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들은 얘기는 어쨌든 계속 그 얘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계속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연말 전에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보다는 좀 미뤄져서 오늘까지 왔는데. 있고 해서 이제 다 타이밍 밀렸고. 예, 사실 9월 달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는 예상도 못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생기고 또 탄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기는 하고. 하지만 9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다. 네. 근데 어느 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당내라든지 여의도 참새들 얘기는 바른정당에서 선출된 후보 여기 먼저 정운찬 입당설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해진다면 어쨌든 뭐 한 서너 명의 입당설입니까? 입당 예정입니까? 제가 보기엔 입당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뭐 본인이 발표하셔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식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99% 입당 같아요. 자, 그럼 99% 입당 이후에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러면 대선 후보가 3명이 되는 거죠, 현재. 3명 되는 거죠. 3명 되고 바른정당에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선출되잖아요. 되면.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손학규 후보가 되든 뭐 안철수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한 명이 되고. 천정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대표 경우에는 독자 세력으로 계시다가 결국은 이 독자 세력이 있나요, 근데? 지금은 혼자 나오는데. 아니 뭐 배지가 좀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진영 의원 정도는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긴 하죠. 요즘. 네네. 어쨌든 뭐 2명이면 뭐 세력으로 봐드리죠 뭐. 예,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계시다가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스몰 텐트가 연합, 단일화, 연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때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럼 하나의 빅텐트가 되지 않나. 거기서 결국은 본인이 선택받는 그런 길로 나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 아닐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네, 다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른 길은 상상력 부재인지 제가 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요. 본인이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기엔 시간은 너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당에 들어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위상. 본인 스스로는 당 대표급인데 다른 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다른 당에서 당 대표 맡으십시오 하고 오라고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어떤 정당으로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밖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나 대선 후보야 하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니까요. 경선도 할 필요 없고. 경선도 필요 없고. 네, 제가 보기엔 경선하면 집니다. 당내에서 어디 들어가서 하든 간에 다 져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99%다. 그런 얘기면 오래됐다 이미. 예.
9월 달에 그 얘기 들었을 땐 되게 충격이었어요. 네. 뭐 심지어 실탄 얘기까지 나와서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나? 네. 이제 이게 뭐 소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시는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이제 직접 행보를 한 발 뗐구나.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날려버렸잖아요. 네.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민주당이. 그렇게 개혁 얘기하면서 특히나 이번 최순실 사태로 보면 얼마나 재벌의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절실한지 온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깔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마음껏 공개하세요.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바른정당에서 혹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독자적인? 누구 김종인 전 대표요? 네. 사실 대문 참 잘하실 분인데 네. 우리 정치의 비극은 대문 잘하실 분들이 꼭 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문 잘하실 분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지율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대문 잘할 분들이 꼭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는 뜻이죠. 지지율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 정도 기여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 같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이제 좀 경제민주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본인이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당시에 뭐 호남 같은 데서는 결정적으로 그분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나쁜 영향을 끼쳤죠, 호남에? 그러니까 현지에서 가서 보니까 예. 민심도 안 좋고 예. 뭐 당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나 간부들 중에도 제발 저분 호남 좀 못 내려오시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소연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선거 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네. 당시 여론조사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거 실패구나. 우리 완패하겠구나. 이러고 거의 짐 싸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랬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이 선거 지휘를 한 게 효과적이었고 이길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당 내의 사람들하고만 싸우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항상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정치인을 내가 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에게 경제 민주화란 본인의 사유물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김종인이다. 이게 있어서 경제 민주화는 오로지 본인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일종의 오만과 독선이죠. 그래서 김종인을 모셔다가 높이 받들을 그런 정치인을 도와주겠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영입 과정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부에서는. 뭐 제가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셔와놓고선 푸대접했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전권을 드렸고.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본인이 이길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은 김종인 전 대표의 전략의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정부 여당 박근혜의 실망한 표가 반사이익으로 온 것이고. 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국민의당에게 우리보다 훨씬 당세가 작았던 국민의당에게 정당 투표에서 진 것만 봐도 그 당시 당 지도부의 전략이 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측근들은 총선이 승리한 것에 대해 은혜를 모른다고 표현하나 실제로 총선 이틀 전쯤에 참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짐쌀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 그런 말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좀 평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뭐 공당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은혜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죠. 알겠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뭐 비례대표도 드리고 했으니까 푸대접이란 말이 안 되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당신들이 데려올 때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말은 뭐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한 건 있죠.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좀 급박한 상황이었고 네. 또 이분이 영입의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제가 아는 것 바로만 해도 예. 이분보다 먼저 제의를 받으신 이 사회 원로들 훌륭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는 됩니다. 최소한.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일선에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고사하셨기 때문에 예. 이분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예. 그 푸대접이라고 할 때 한 가지는 저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사실 정당의 공천권을 선거 기간에 준다는 것은 다 주는 거거든요. 생사여탈권은. 그렇죠. 예, 그건 푸대접이라 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은혜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총선의 승리에 이건 100% 제 개인 입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네. 뭐 당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으신 것 같고 우리 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당 대표고 비례 2번이면 남자 1번인데요. 사실상 남자 1번 비례대표 나간 거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당과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입장이신 거고. 그렇죠. 네, 근데 탈당의 이유가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뭐 그분이 도대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당내에서. 예. 그동안 길게 봐도. 예.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경제민주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과 정부 여당 측의 문제인데 그쪽에서 반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과는 치열하게